메타버스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현실에서 못하는 것들, 현실에서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줘야 저는 비전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장표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제 강연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축약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글로벌 핫 이슈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물론 핫 이슈에서 조금 더 지나간 것도 있어요. 하다 보면 뭐 아시다시피 ICT 쪽 관련된 비즈니스들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한 달 한 달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한 달이 다르기 때문에 한 달 차이가 혹시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거 지금은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달 전에는 이랬고 또 한 달 후에는 또 다르다는 생각을 또 하셔서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 페이 투 윈 개념에서 이제 플레이 투 언 개념이라는 거는 다 혹시나 들어보셨겠지만 페이 투 윈 개념은 아시다시피 이제 고객이 플랫폼에서 이제 예전에 호갱이었죠. 호갱. 네. 그냥 플랫폼 제공자가 제공하는 걸 가지고 썼어요. 아이템도 다 사고 굉장히 플랫폼 제공자들이 굉장히 좋았겠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위기인 거죠. 위기. 왜? 고객들이 유저들이 굉장히 똑똑해졌고 그다음에 내 걸 만드는 거가 안 되면 이제는 안 쓴다 이거죠. 그래서 플레이 투 언 개념이죠.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 개념은 앞에 P가 이제 X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뭐 크리에이터 엄청나게 이제 많은 개념이 이제 X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워크 투 언 개념이라고 또 나왔죠. 뭐 예를 들어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패션 그 신발 회사들은 워크 투 언 개념을 또 가지고 나왔고요. 뭐 헬스케어 기업들도 건강과 관련된 기업들도 워크 투 언이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플레이 투 언의 이 P가 앞으로 비즈니스에 필요한 부분마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뒤에 언 개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데인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제 메타버스가 그냥 단순히 예전에 이제 체험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저기서 뭘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플랫폼 제공자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쭉 펼쳐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서 유저들을 만족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쭉 살아남아서 쭉 갈 것 같고요. 저게 안 되는 회사들은 이제 도태되겠죠. 네. 그 싸움이 이제 이제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초반에,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시면은 안경 형태 보셨죠? 예전에 여러분들 VR 디바이스 다 써보셨을 겁니다. 헤드셋들. 써보셨을 때 만족감이 100%안 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하나하나 지금 못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저게 만족감이 들었으면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씩은 다 있었을 겁니다. 스마트폰처럼. 근데 저 부분이 지체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VR 업계가 굉장히 지금도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VR은 굉장히 메타버스의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메인입니다. 근데 자, VR 헤드셋이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찾은 게 이제 AR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개념이 이제 증강현실이잖아요. 자, 근데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개념은 뭔가 또 편의성을 주기에는 좋지만 뭔가 이 콘텐츠들과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져가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안경 형태가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구글이라든지 지금 이제 페이스북, 메타로 이름 바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이 글로벌 기업들이 특히 애플이 굉장히 야심차게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글라스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메타버스와 더불어서 같이 시장을 펼쳐나갈 건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디지털 휴먼의 활약, 예, 아까 설명드렸죠. 뒤에 제가 이 섹터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메타버스에서 그러면 좋은데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플랫폼 기업들이 뭐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오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유저들이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뭐 유저들이 요즘 뭐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똑똑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B2B 쪽에서 광고 쪽에서는 어차피 광고 쪽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면서 B2C에서 수익 모델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다양한 IP가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데 그나마 이제 패션 기업들 지금 굉장히 활발한 기업들이 뭐 구찌라든지 뭐 아시다시피 명품 기업들은 젊은 층들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메타버스랑 접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쪽이 그 다음에 이제 패션 기업들 많잖아요. 뭐 아디다스, 뭐 나이키 이런 또 의류라든지 이런 패션 기업들 아바타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바타랑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마케팅을 펼쳐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NFT가 지금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최근에 막 터져 나오면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NFT만 민팅만 하면 뭐 이게 팔리고 막 이런 이제 개념이었었는데 이제는 뭐 저는 이제 예측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훅 꺼지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빨리 왔어요. 빨리 왔는데 저는 뭐 산업의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빨리 거품이 꺼져서 정상화가 돼야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기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사태가 저는 뭐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야 되는 기업들만 살아남아서 유저들과 같이 사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NFT인데 이 옆에 가상부동산이 있잖아요. 자, 그럼 가상부동산이 왜 앞으로 수익 모델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냐?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현실 실물 경제에서 제일 재테크에서 뭐 제일 활발하게 관심 있는 분야가 뭡니까? 다 뭐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인데 오프라인 부동산은 넘사벽입니다. 특히 2030 세대한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부동산 쪽에서는 주인이 바뀝니다. 자, 오프라인은 주인이 따로 있죠. 기득권층. 근데 가상부동산은 주인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을 주인을 만들어 나가는 게 MZ세대가 굉장히 유리하겠죠. 어차피 IT를 잘 다루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실물 부동산의 주인과 가상의 부동산 주인이 달라집니다. 자, 그거는 법적으로 아직 규제가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실의 실물 가상 부동산 실물 부동산 주인이 이거 내 건물인데 니네가 왜 가상 부동산에서 왜 니네 맘대로 매매를 해? 고소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그걸 고소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특별하게 비즈니스에 문제가 없는데 물론 나중에 다툼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권이라든지 예를 들면 상표권이라든지 딱 떨어지는 이런 것들만 위반하지 않으면 가상부동산이 C2C라고 하죠. 유저들 거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뭐 제일 재테크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은 뭐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재미있게 게임과 접목을 해서 만들면서 가치를 높여나갈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는 가상부동산을 딱 펼쳐지기만 해도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뭐 이제 회사에서 만든 뭐 개발사가 이제 호주에서 만들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얼스투.io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땅을 10 곱하기 10m를 한 섹터로 해가지고 팔았는데 심지어는 강남의 반포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배가 올랐죠. 이제 물론 그게 거래가 되는
가격은 아니고 호가였고요.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넥스트 스텝이 어떻게 쓰여질 거냐라는 걸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팔립니다. 그런 것들도. 그래서 이게 내가 산 땅이 어떻게 넥스트 스텝에 유저들 간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아우르는 이런 비즈니스가 펼쳐져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설계가 굉장히 꼼꼼해야 됩니다. 설계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좀, 좀 굉장히 얕은 지식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힘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5개의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서 뒤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밑에는 이제 메타버스 기업들입니다. 제가 플랫폼 설명 드릴 때 한번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저한테도 많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메타버스 기술이 그러면 메타버스 트렌드나 기술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거냐? 아니다. 그냥 마케팅적으로 글로벌 기업이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마케팅 용어에 편승한 것도 맞아요. 이제까지 떴던 것들 한번 보십시오. 알파고가 포켓몬고가 그렇게 하면서 AR과 인공지능 쪽이 또 화두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메타버스가 마케팅이 활발하게 펼쳐진 게 이제 작년도에 원년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라고 봤을 때 한번 지표들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특허가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와주고 있느냐, 그 다음에 몰입기기 비용이 예를 들어서 VR 헤드셋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면 감소하고 있죠. 여러분들 헤드셋을 VR 헤드셋 한번 볼게요. 처음에 굉장히 비싼 것들이 나왔잖아요. PC와 연동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PC까지 같이 구매를 하려면 200만 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어떤가요? 오큘러스 퀘스트 2, 메타에서 만든 오큘러스 퀘스트 2를 보면 40만 원대 초반이죠. 굉장히 짱짱합니다. 기능들이. 예전에는 중국제 제품이 제일 저렴했어요. 근데 거의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중국제 제품과 가격이 비슷해졌어요. 굉장한 혁신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1000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작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일단은 성공을 안착을 하긴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확장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승부수겠죠. 그러려면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 뒤에 생태계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콘텐츠가 받쳐줘야 되는 거죠.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실 때 바꾸실 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꿀 때 왜 바꿀까요? 뭔가 바꿔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몰입형 기기가 앞으로 가정용으로 들어갈 때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내가 저걸 왜 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못 만들어줬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가 이제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자, 이거는 VR, 소프트웨어 콘텐츠 이제 판매액이 이제 계속 이제 늘고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이제 메타버스 기술이 그리고 트렌드가 앞으로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또 포럼을 하나 만들었어요. 기술 표준을 만들자 해서 지금 상위 IT, 글로벌 IT 기업, 상위 12 기업들 안에 있는 기업들이 기술 표준을 또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메타버스라는 이 부분이 그냥 하나의 없어질 그런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자, 거기에 이제 생태계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부분에 관심을 또 가져야 될지. 자, 이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4가지가 뭘까? 자, 오픈월드. 자, 이게 그거죠. 정해진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제공자가, 이제까지 내가 플랫폼 제공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 미션 컴플리트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를 했을 때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오픈월드인데 굉장히 힘들죠. 저거 플랫폼 제공자 저거 만들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세그먼트가 돼야 된다고 봐요. 플랫폼도 내가 이쪽 파트는 내가 이쪽은 전문이다. 이쪽은 전문이다. 이런 세그먼트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가상 관광 쪽에 전 세계 1위가 돼보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관광 쪽에 저희가 미는 분야고요. 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아까 설명드렸죠. 자, 메타버스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 경제, 문화, 사회 많잖아요. 뭐 정치인들도 여기서 홍보를 하지만 그 중에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내가 여기서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한정된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럼 시간을 어떻게 왜 할애해야 되는지 거기 가서 그럼 제일 우선순위가 뭘까요? 경제죠. 그래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여기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 요소가 이제 가상부동산이 제일 이제 뭐 실물 경제에서 랑 비교했을 때 가상의 공간에서도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거랑 접목한 비즈니스를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뒤에 설명드릴게요. 샌드박스는 뭐 아시다시피 또 부수고 또 만들고 부수고 창작 활동을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한다. 경영 활동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계속해서 창작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아바타는 뭐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바타가 있어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바타가 뭐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제 과학기술정통부의 이제 산하기관 이제 연구원들과 저도 또 내년에 어떤 것들을 또 과제를 또 만들어 나갈지 저도 좀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심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내가 자아를 한 7, 8개를 가지고 있죠. 사람마다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자, 너 부캐 몇 개야?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부캐가 너 몇 개야? 나 한 개밖에 없는데? 에이, 한 개밖에 없으면 안 되지. 그럼 너는 몇 개인데? 나는 7개야. 그러면 섹터가 각각 7개 중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각각 만나는 부류가 다르고, 예를 들어서 강연이 또 겹치는 날도 있잖아요. 포럼이 겹치는 날도 있고. 그랬을 때는 내 자아를, 각각에 맞는 자아를 가지고 아바타를 그쪽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 나는 몸은 여기 있는데 걔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섹터에서 걔는 전문가가 되겠죠. 계속 걔는 그것만 활동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계속 학습하면서 나에 대해서 너무 데이터를 걔가 이제 다 잘 알고 있죠. 나에 대한 데이터를. 모르는 것만, 진짜 모르는 것만 문의가 오겠죠. 네. 모바일 연동해가지고 또 바로 문의가 오면 내가 여기서 이거 어떻게 답변해라,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 내려주면 걔가 또 거기서 활동해서 결정해서 구매를 하고 이런 역할까지 하는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지금 정부 이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연구원들이 이제 그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자, 그러면 기존의 온라인 게임하고 차이점이 뭐냐?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메타버스에서의 기존의 온라인 게임과의 차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자유도가 있으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를 만들어준다. 이 부분 여러분들 오늘 강연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쪽에 전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계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메타버스가 기술이 여러분들도 뭐 기술을 다 아시겠지만 대략 메타버스가 VR과 AR과 이 XR이 VR과 AR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확장현실이. XR이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메타버스 기술을 하면 예를 들어 블록체인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메타버스까지 내가 전문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전문가가 될 수도 있죠.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근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간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게 XR입니다. 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메타버스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공간이잖아요. 공간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내가 아바타를 내 자아를 가지고 띄워서 공간을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 XR을 모르면 메타버스 전문가라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공간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거기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필요한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바타가 내 자아가 한 7, 8개의 부캐릭터가 돌아다니려면 걔가 인공지능 기본적으로 그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잖아요. 걔가 별도로 행동을 하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소유권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거는 내 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웹3의 기본이 내 거잖아요. 소유권. 나한테 소유권이 있느냐. 그럼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XR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접목이 돼서 메타버스 기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전문가라고 하면 공간 전문가들이 일단 우선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플러스가 돼서 같이 힘합쳐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자, 메타버스가 활발하게 가려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인터페이스가 원활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그 다음에 내 미국에 있는 지인이 나랑 옆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메타버스는. 그러면 저 미국에 있는 지인이 여기에 와서 나랑 대화를 하는데 이왕이면 악수를 했는데 그러면 이 촉감이 쫙 악수를 한 느낌이 쫙 나면 어떨까요? 몰입감이 들겠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과도 연동이 돼요.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이 해외를 막 다 돌면서 공연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자, 그러면 내가 방탄소년단이 캐릭터를 가지고 공연을 남미에서 하고 뭐 유럽에서도 하고 그럴 때 예를 들면 관객이 앞에 있는 관객이 악수를 청했어요. 현실에서도 방탄소년단하고 악수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VIP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도 악수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메타버스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현실에서 못하는 것들, 현실에서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줘야 저는 비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현실에서 못하는 거, 힘든 거 이런 거를 찾아서 메타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시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촉감인데 이런 지금 레디 플레이 원 영화 보셨죠? 이 가운데 이 가운데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이 장갑 한번 보세요. 얘를 한번 끼고 한여름에 한 2시간 정도 끼고 있어봐요. 손에 땀 나가지고 이렇게 못해요. 자, 인간공학적으로 힘들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얘가 쌀까요? 이걸 싸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만드는 기업이? 절대 싸게 못 만들어요, 처음에. 그러면 얘가 비싸지면 소비자 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러면 기업용, 산업용으로만 일단 쓰이겠죠. 그러면 이게 산업이 펼쳐나가는데 굉장히 이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 메타버스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 몰입감을 줘야 돼요. 그럼 현실에서랑 가상의 공간에서랑 비슷해야 된단 말이에요. 몰입감을 줄 수 있으려면. 그래서 VR이 굉장히 몰입감을 주기에는 좋은 요소인데 불편하단 말이죠, VR이. 그래서 AR 글라스가 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몰입감은 좀 떨어져요, AR 글라스가. 그렇기 때문에 몰입감을 주기 위한 이런 슈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햅틱스라는 이제 기업들, 미국 기업이 또 활발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키스트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 기술을 인수하려고 키스트에 굉장히 제가 공을 많이 들였었어요. 3년 전에 이걸 인수하려고 이 기술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저 기술 자체가 상용화되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벤처기업들은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대기업만이 할 수가 있는 거지 벤처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술 인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촉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게 어떻게 이제 이걸 극복을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메타버스 기술의 좀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후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각도 있잖아요. 그럼 후각과 미각은 어떻게 또 커버를 할까요? 후각은 예를 들면, CES에서 미국의 기업이 그걸 전시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전기장치를 만들어서 그 해당되는 그 장소의 냄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관광이다 그러면,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는데 못 가본 곳 많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 꿈의 북유럽, 뭐, 그 다음에 뭐 진짜 아프리카, 이런 데는 진짜 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뭐 남미 같은 데는 비행기만 또 뭐 한 20시간 타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곳을 관광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관광하는 거가 시각과 청각 쪽으로만 지금 두 가지만 만족을 시켜주면 될까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촉각, 그 다음에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기술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후각 쪽은 이제 예를 들면 남미의 그 나라에 갔을 때 냄새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역의 냄새 이런 것들을 쪽쪽 코에다가 뿜어주는 이 전기 자극 장치 이런 것들을 또 개발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각 쪽은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각은 뭐냐면 뇌를 속이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 기술에 이제 미국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음식을 이 VR 환경에서 음식을 딱 봤는데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뇌를 속여서 내가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기술에 또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까지 이제 가는 거에 그 길목에 촉각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 자, 산업이 그러면 어느 파트로 흘러갈 거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자, 작년까지는 메타버스가 초기 단계였어요. 그래서 제페토에 가서 내가 한번 아바타 만들어서 이 프렌드의 아바타 한번 만들어서 한번 유저들끼리 어떻게 이제 대화를 해보고 이런 것까지는 이제 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올 말쯤 가서는 자, 실제 산업으로 접목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뭐가 안 나오면 성질이 나요, 성질이 나.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참, 나와줘야 되는 그 사업 분야를 한번 볼게요. 엔터테인먼트 분야. 이게 제일 일단은 가능성이 높겠죠. 네. 목숨하고, 뭐 연계된 것도 아니고, 자, 목숨하고 연계된 부분들이 제일 늦게 가는 거예요. 의료 쪽인데, 자, 설명드릴게요. 자, 놀고 먹고, 즐거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가겠죠. 자, 이 엔터테인먼트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관광 부분. 그 다음에 관광을 하다 보면 뭐를 해야 돼요? 쇼핑이 연결돼야 되겠죠. 커머스가 나와줘야 수익 모델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까지 쇼핑을 그냥 온라인 쇼핑 했잖아요. 온라인 쇼핑 했는데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 딱 들어가면 AI 휴먼들이 점원으로 대응을 해주죠. 기본 대응만 되겠죠. 지금은. 자, 그렇지만 옷을 딱 봤을 때 내 아바타를 띄워서 그 옷을 입혀보고 맞는지 확인해보고 내가 어울리는지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죠? 네. 현장에 가는 이유는 뭐 쇼핑을 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옷을 입어보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걸 이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그런 이제 피팅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A라는 기업이 백화점에 거울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롯데백화점에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됐어요.
잘. 처음에 신기했죠. 근데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한 번 처음엔 신기해서 해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몸에 내가 선택한 옷이 쫙 맞아야 돼. 예. 이게 어설프면 안 돼. 근데 이 기술이 어설퍼요, 살짝. 막 뜨고 막 울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이 사업 모델로 완벽하게 못 갔던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쇼핑 쪽에 접목이 됐다 그러면 관광을 하면서 또 쇼핑하는 이런 부분들이 커머스를 만들어 주면 앞으로 수익 모델이 이쪽에서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의료보건 쪽 한번 보실게요. 의료보건. 저희도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한번 만드는 기업으로 국내 종합병원하고 한 3년 가까이 저희가 일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저희는 쉽잖아요. 우리는 그나마 굉장히 쉬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수익 모델이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뭘까요? 특히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연로한 부모님들을 모시고 병원을 몇 번씩 가야 되는 이런 이제 젊은 세대들 굉장히 이제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낭비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병원을 5번 갈 거 한두 번으로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 선생님하고도 다른 부분에서 접점을 만들어줘야 의사 선생님이 본연의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환자들만 계속 보다 보면 의사 선생님도 힘들어서 연구를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쌍방이 다 이제 충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 모시고 병원 한번 가보셨잖아요. 어떤가요? 병원 딱 가보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딱 얘기하는 시간 딱 몇 분? 3분. 3분 딱 얘기하고 그냥 바로 약 타갖고 와야 되는데 거길 또 가야 되고 막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막 번호판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연차내야 되고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병원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병원 가는 횟수를 줄여주면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병원에서도 관심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쓰이냐면 우울증, 그 다음에 약물 중독, 게임 중독, 그 다음에 각종 포비아들, 뭐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이라든지 뭐 무대공포증, 뭐 공포증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심리치료적인 부분에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게 수술 쪽이에요. 수술 쪽은 의사 선생님들이 관심은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수술 쪽에서 쓰이는 부분들은 아직 기술이 못 따라가요. 이게 예를 들면 지연 타임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R로 비췄을 때 거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자세하게 힘줄 하나하나에 딱딱 맞아야 되는데 굉장히 사람 목숨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 제가 이제 해본 바로는. 근데 앞으로 비전은 있다라는 분야가 지금 의료보건 쪽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교육 쪽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식이 부모를 또 이렇게 간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의료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 지식에 대한 그 교육. 그 다음에 간호사가 또 환자 접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간호사가 또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간호사 교육용. 그 다음에 의사들끼리도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교수님한테 늘상 대면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XR 기능을 가지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핫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자, 교육 쪽은 굉장히 뭐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줌으로 강의를 들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뭐 어떠세요? 줌으로 들어보시면 만족감이 떨어지죠. 예. 처음에는 신기해서 막 썼죠. 근데 좀 쓰다 보니까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짜증나고 이거를 내가 얼굴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뭐 신경 쓰이고, 예. 근데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보면은, 대학원 강의할 때 보면은, 우리 이제 수강생들이 오프라인으로 막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근데 그걸 순진한 사람들은 그걸 진짜로 믿어요. 오프라인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참석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한번 무명으로 한번 투표를 한번 해봤어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80%가 나와요. 오프라인 하고 싶다고 말은 그런데 전부 다 내심으로 비대면으로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교육용 쪽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원활한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쓰일 거다. 그래서 저기에 아직 기술이 좀 이렇게 명쾌하진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마주칠 것 같아요. 또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뭐 이상한 게 또 막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생 갈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그러면 이 교육적인 부분, 의료보건, 이 쇼핑 관광, 엔터테인먼트 이쪽 영역이 제일 핫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쪽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쓰일 것 같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한번 보셔서 그쪽의 섹터에 깊이 한번 파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영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